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어 장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제어 유니트, 컨트롤 유니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CPU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보았듯이 레지스터와 ALU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 장치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제 CPU에서 그 시스템 버스들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들 사이에 그 제어를 이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버스를 제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이제 메인 메모리라든지 뭐 다른 입출력에 이제 제어를 담당하는 이제 장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4교시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공지하였다시피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반드시 그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이제 5교시로 연장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지하였다시피 그 이제 유튜브에 1회차 용량으로 올릴 수 있는 양이 제가 15분 넘게 좀 해봤더니 용량이 제한이 있어서 14분에서 15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의 가이드라인은 이제 1학점에 뭐 20분씩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시 부족하면 다시 이제 또 필요한 내용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이제 우리 제어 장치와 명령어 인출하고 주로 이제 인출과 실행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제어 장치에서 어떻게 그걸 컨트롤 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어 장치의 구조.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CPU와 메모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컴퓨터 구조에서. 그거 안에도 제어 장치 안에도 그와 유사한 장치들이 있어요. 비슷한 기능들이. 그래서 큰 CPU 메인 메모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제어 장치 안에 하드웨어 이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구현 방식과 소프트웨어 구현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구현할 때 수평적 마이크로 명령어와 이제 수직적 마이크로 명령어 구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우리 제어 장치의 내용이고 마지막 4교시에서는 이제 주로 많이 출제됐었던 제어 장치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CPU의 내부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를 이제 배우면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 CPU 안에 제어 유니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레지스터라는 게 CPU에 많아요. 이제 PC, 여기서는 PC, MAR, 그 다음에 AC, IR, MBR 5개 정도만 이제 핵심적인 걸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ALU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술 논리 장치고 그래서 PC와 MAR은 주소를 이제 건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게 MBR, IR. IR이 주소값이면 이제 주소에 있는 값을 다시 MAR로 넘겨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IR에서 이제 AC로 또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제어 장치를 보실래요? 제어 장치 왼쪽에 그림에 이제 보면, 제어 유니트가 밑에서 보면 IR에서 들어오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양쪽으로 좀 보면, 제어 신호, IR을 가지고 제어 신호를 만들어요. 명령어를 해독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제어 신호를 그 시스템 CPU의 요 파란색 왼쪽에 이것도 시스템 내부 버스예요.
그래서 뭐 ALU로 가는 데이터, 아니면 AC로 가는 데이터, 아니면 PC를 늘려라,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내부에서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로 보면 기억장치의 제어 버스로 이제 흐름이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출력해라, 제어 버스에 출력 장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뭘 가져와라 이러면 또 제어 버스에서 또 기억 장치로 보내서 또 가져오고. 제어 버스에 보면 오른쪽에 제어 버스의 결과가 그 오른쪽에 기억 장치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게끔 그림을 그려놨어요. 막힌 건 안 가는 되는 거고, 이제 열려 있다라는 얘기는 그쪽으로 이제 흐름 구조가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림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 5주차에서 볼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IR에서 들어온 주소든지 명령든지 제어 장치에 일단 오죠.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그거에 맞는 명령어들을 해석을 해서 순서적으로 시스템 내부나 시스템 외부로 제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해라. 이제 다 이제 명령어로 보내는 거죠. 그걸 유념하시고, 그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PC, MAR, MBR, IR, 그 다음에 AC,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뭐 하는 일인지. 그래서 영어를 같이 좀 외워서, MAR은 어드레스니까 주소. 이제 CPU의 제어 장치 안에도 MAR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서 CAR이라고 하는데,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래서 또 여기서 MBR 역할을 하는 놈도 제어 장치에 또 있고. 그래서 CBR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 레지스터들의 이제 역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따가 보면 스택 포인터라는 게 이 그림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처리해야 될 명령어를 CPU 내부에 들어왔을 때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스택 포인터에다가 이제 그 PC랑 이제 비슷한 값을 갖기도 하는데,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스택 포인터 값이 하나 내려와서 이전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걸 하는데, 스택 포인터라는 것도 레지스터예요. 주소를 저장하는 놈이죠. 물론 그 안에 또 인덱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들도 있고, 주소 지정 방식에서 이제 인덱스 주소 방식을 쓰는 경우, 다양한 주소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스택 포인터를 이제 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하셔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제어 유니트는 두 가지 큰 기능을 해요. 그래서 IR에서 흘러 들어온 데이터의 주소라든지 데이터 명령어를 해독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해독에 따라서 뭐 하는 거냐 이거죠. OP 코드가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지정해 준다 그랬죠. 오퍼레이션 코드. 그걸 가지고 제어 유니트에도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를 찾아서 뭐 패치하는 거 순서대로 이제 처리하고, 이제 플래그를 이제 둬서, 플래그를 이제 0이면 이제 1번, 1이면 2번, 뭐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행하는 거다, 애드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제어 메모리에 순서대로 또 제 사이클로 또 하나씩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 내부나 CPU 내부나 CPU 외부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어 유니트예요. 그래서 그 이제 IR로 들어온 명령어들은 마이크로 명령어의 집합들로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니모닉스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명령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패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 인다이렉트, 인터럽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머지도 많죠. 주로 이제 그 ALU에서 담당하는 논리적 연산, 산술적 연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주로 어셈블리 랭귀지로 표현이 되는데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루틴이라는 말은 이제 메이저 사이클 안에서 인출 사이클 루틴, 우리가 T0, T1, T2에서 수행되는 거, 그 다음에 실행할 때 T0, T1, T2에서 수행하는 거. 그래서 실행 사이클, 그 T0에서 T2까지 실행되는 걸 하나의 실행 사이클 루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출 사이클 루틴, 제어 유니트의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사이클 루틴, 제어 유니트의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IR을 바탕으로 OP 코드를 보고 그놈을 찾아서 순서대로 내부 거면 CPU 내부 버스로 보내고 외부 거면 외부 제어 버스로 보내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어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인출하고 이제 실행하는 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요 그림을 이제 좀 외워두세요. 이 기억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출 사이클의 루틴은 오른쪽 위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죠. T0, T1, T2 사이클 동안 이게 몇 마이크로 세컨드 뭐 이렇게 되겠죠. PC 이제 주소를 MAR로 보내고 MAR의 주소 값을 MBR로 보내서 그 다음 걸 수행하기 때문에 PC를 이제 하나 증가시키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MBR에 가져온 놈을 IR로 보내서 이 놈이 제어 장치에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번을 보면 PC가 1 증가돼서 그 전에 이제 그 인출할 번지를 가져와서 그 명령어의 번지, 우리가 T1에서 수행되는 거 있죠. MAR의 메모리를 MBR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에 갔다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코드 명령어와 이제 오퍼랜드를 가져와서 그놈을 명령 코드와 오퍼랜드를 이제 그 IR과 이제 그 MBR을 거쳐서 IR을 거쳐서 제어 장치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명령어 해독기에서 이제 5번의 아래에 있는 거 있죠. OP 코드를 보고 어떤 명령어인지,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그 제어 장치에서 메모리에서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T0, T1, T2에 맞는 거를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더하기 하는 거다 이거죠. 더하기. 그래서 AC 안에 이미 뭐 5 더하기 6이다 그러면 이미 AC에 이제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 R이 이제 AC에 있는 레지스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5 더하기 3이다 그러면 5는 이미 저장이 돼 있고 3의 값을 가져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IR의 주소에 있는 값을 MAR로 보내서 MAR의 메모리에 있는 아까 3 값을 가져와서 기존에 되어 있는 5랑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add 실행 add cycle routin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0부터 T1, T2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 명령어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요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MBR에 있는 값을 그 중에 이제 주소를 가져와서 IR로 주소 값을 MAR로 가서 2번 MAR이죠 이게 MBR에 있는 IR 주소 값 2번을 가져와서 주기억 장치에서 MAR의 번지에 있는 MBR을 3번처럼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장치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놈을 이제 그 AC에다 보내는데 AC 안에는 이제 더하기라는 표시를 이제 A 더하기라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가산기의 논리 회로를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하기를 기존에 있는 아래에 있는 값과 더해주기 있는 거기 때문에 AC의 누산기에다가 넣어놓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도 보면 그 제어 장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여기서는 2번이 되겠죠. 2번.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에 있는 IR이 제어 장치에 흘러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제 요 제어 장치에 있는 그림을 생략을 했지만 제어 장치에서 연산될 데이터 번지를 보내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로. 외부 시스템 외부의 버스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어 장치죠. 그렇죠? 그래서 제어 장치 안에 요 기억 장치 주소 레지스터를 갖고 명령어 해독기에 보내서 이놈이 그 IR의 주소에 있는 MAR에 해당되는 거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제어 장치의 메모리 안에 T0에서 수행돼야 되는 루틴을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IR 인지소 값을 가져오고 제어 신호를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에 있는 그 MAR 메모리에 있는 MBR을 제어 장치가 시스템 외부 버스로 보내서 MAR의 메모리에 MBR 값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얘가 밑에 있는 MBR을 거쳐서 IR을 거쳐서 다시 제어 장치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그 다음에 수행돼야 될 MBR을 R에다가 연산 장치 AC에다가 돌려라. AC에다가 보내줘라. 그래서
그 아까 연산장치에서 흘러 들어가는 게 그 IR에서 AC로 보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보내는 역할을 이제 요 execution이라는 실행 루틴에서 그 제어 장치가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서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